최근에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끌어당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사람들 주위에는 언제나 빛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어딜 가나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찍이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격이 다른 침팬지 2마리를 거울로 가득 찬 2방에 각각 넣었습니다. 즉, 네 벽이 모두 거울인 방이었습니다. 성격이 명랑한 침팬지가 방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즐겁게 인사를 건네며 친근함을 표현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본 친구들도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침팬지는 거울 속의 침팬지들과 즐겁게 어울려 놀며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성격의 침팬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시무룩한 얼굴로 방에 들어가 방 안 어디에서나 자신을 차갑게 쳐다보는 시무룩한 침팬지들만 보았습니다. 그는 소통하고 싶지 않아 구석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의 다른 침팬지들도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심리학자가 다시 와서 2 침팬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명랑한 침팬지는 기운이 넘치고 떠나기 아쉬워하며 방 안의 침팬지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비관적인 침팬지는 3일 내내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에 잠겨 점점 더 쇠약해져 거의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연구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도 저 2 침팬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감정과 태도는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생활 환경 역시 그들의 심리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좋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점점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삶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주위에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무형의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그 자기장은 우리의 그림자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 자기장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감정,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발산되는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자기장의 존재는 우리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자기장을 가진 사람들과 사물을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기장은 같은 가치관, 삶의 태도,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동시에 우리와 비슷한 생활 환경, 경험, 삶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사실 그들 자신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기장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어 삶을 빛과 희망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기장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울하고 비관적이며 포기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끌어당길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고통과 문제에 빠뜨려 삶을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른바 자기장이라는 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의 자기장이 바로 당신의 행운입니다. 당신이 좋은 것을 믿을 때 좋은 것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의 국토는 어제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운이 나쁜 것은 당신의 자기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장 효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분명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지기처럼 느껴져 한없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섞기 싫고 볼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장 효과입니다.
자기장은 상호작용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자기장을 발산하느냐에 따라 그런 종류의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물리학의 법칙과 같습니다. 삶의 모든 사물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의 원리를 따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것은 모두 인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자기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건 사이에는 모두 자기장의 연결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주변의 자기장은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어떤 자기장이 있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매우 빠른데 특정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말이 횡설수설하고 두서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기장의 상호 간섭입니다. 두 자기장이 만나면 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꿰뚫고 교란하며 심지어 압도하여 약한 쪽의 사고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이것이 말을 더듬거나 불분명하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사람은 발산하고 흡수할 수 있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장 속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운이 나빠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장 속에 있어야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삶이 순조로워지며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맑은 자기장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은 것은 당신 주변의 자기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경계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너무 많이 쌓이면 자기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번뇌가 생기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싶다면 주변의 자기장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최근에 항상 일이 순조롭지 않고 주변에 친구 한 명 없다고 느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저는 매우 진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합니다. 다만 제가 좀 비관적이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가 하루 종일 부정적인 에너지만 가득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겠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감정은 전염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장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의 빛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기장도 약해지고 불운이 따라 붙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자기장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그들의 낙관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 우리를 더 자신감 있고 빛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운 전체도 변하고 운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죄이며 한 번의 복이 3할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자기장이 좋지 않으면 사람은 불운을 만나기 쉽습니다. 좋은 친구들의 모임은 거대한 자기장이며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선한 인연을 쌓을 수 있고 현명한 이와 동행해야 복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변에 구축하는 자기장의 원이 당신의 평생 운명을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운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증국번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공명은 기계를 보고 부기는 정신을 본다. 한 사람의 가장 좋은 운은 오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정신에 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이 혼탁하면 관상이 복스럽다 해도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맑은 자기장을 뿜어내면 그 사람의 운세는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고 가벼움을 느끼지 번뇌나 걱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속열차 안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는 끈기 있게 달랬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열차 안의 사람들은 점차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쾌해하며 심지어 소리내어 꾸짖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열차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무거워졌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며 달래주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는 점차 진정되었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초기에 긴장된 부정적인 에너지는 점차 완화되었고 열차 안의 분위기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차 안의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사실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자기장은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감정 또한 그 자기장에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할수록 좋은 것들을 더 쉽게 끌어당기고 운도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종종 말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모두 인과라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모두 인연의 자기장이 끌어당긴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언급된 바입니다. 동성상응, 동기상구, 마치 항상 햇살처럼 빛나는 사람들 주위에는 낙관적인 친구들이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위에 모이는 친구들 역시 운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세상은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되고 운명은 당신 마음속의 자기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상호인과의 모임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운명은 당신 안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햇살처럼 빛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항상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진취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행동은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행동거지는 더 이상 옹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 곁에 있으면 이를 만났을 때 맹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이 하는 일도 유연하고 민첩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를 빌려 자신을 완성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배워 최고의 자신이 되십시오. 2025년 이 순간에 인연 있는 분들 마음을 닫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자기장을 가꾸어 끊임없이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아래에 요것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온전히 실천한다면 내년에는 분명 이전의 자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 같은 주파수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복을 닦는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며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바라십시오. 좋은 축복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당신도 그들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원만하고 즐거우며 긍정적인 에너지 주파수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당신의 선함과 진심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항상 만나고 결코 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즐겁고 행복하고 달콤하며 기쁘고 만족스럽고 원만하며 따뜻하고 편안하며 제 축복 속에서 진심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당신이 미래에 기대하는 모든 것이 나타나고 모든 꿈이 이루어지며 모든 희망이 성취되고 모든 좋은 일이 온전히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연과 높은 에너지 주파수를 가진 것들과 접촉하십시오. 자연은 에너지와 자기장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자주 밖으로 나가 에너지를 보충하십시오. 햇볕을 쬐어 양기를 따뜻하게 하고 혈을 보충하며 생기를 증진시키고 한기를 몰아내십시오. 목 뒤 척추, 대추혈 부분을 쬐면 몸속의 냉기와 어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푸른 나무가 많은 곳에서 많이 걷거나 혼자 산책하는 것도 에너지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기혈을 보양하십시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잘 통하면 사람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행운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운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그들과 더 많이 접촉할수록 당신도 점차 그들처럼 강해질 것입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대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십시오. 점차 당신도 강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돌보십시오. 좋아하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 스타일을 정돈하십시오. 기분이 좋으면 행운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새해 첫 선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사주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돈을 쓰십시오. 그 선물은 비쌀 필요는 없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신선한 꽃다발, 스스로에게 상으로 주는 맛있는 식사, 콘서트, 특별한 경험, 또는 그저 새 컵이나 새 수첩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변하고 있다. 나는 더 나아지고 싶다. 당신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소비 방법입니다. 돈의 흐름이 항상 순환하게 하여 돈이 가져다주는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돈이 우리 삶에 더 많은 경험, 기쁨과 깊은 슬픔을 가져다 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일의 성패는 모두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큰 재물은 종종 조용히 찾아옵니다. 말하면 소인배의 질투를 사기 쉽습니다. 또한 수입, 출신 또는 자신의 단점을 여기저기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면의 소모와 작별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이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대만큼 노력하며 자녀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반복적인 내적 소모는 직접적으로 심력과 에너지를 소모하여 점차 내면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차라리 단순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사랑을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삶에 걸맞은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자기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할 때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놓아주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수행이란 당신이 가장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가장 마음 쓰는 곳에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것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일든 사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 고통, 번뇌, 기쁨, 소유 또는 상실은 모두 당신의 마음 상태 안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사람에게 계속 시선을 고정하면, 당신이 한 사람에게 집착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그들에게 집중할 때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희로애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구별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의 바다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당신 마음의 일부이며 당신 또한 그 일부입니다.
경전을 외우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3가지 선행을 하십시오. 선을 심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에 이릅니다. 매일 1가지 선행을 하면 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재앙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매일 1가지 악행을 하면 재앙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복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마음은 아직 번뇌에 얽매여 있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은 여러 생의 윤회에서 남겨진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탐욕스럽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며 올바른 도를 지킨다면 당장 마음이 고요해지고 청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부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선업으로 악업을 보상해야 합니다. 당신이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그 공덕으로 업과를 해소하고 빚을 갚아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중생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을 포함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중생이 당신에게 잘해주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중생에게 잘해주십시오. 선업을 쌓으면 당신은 반드시 점점 더 즐거워지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축복의 말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일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선함이 순환하게 하고 축복이 서로를 지지하게 하며 사랑이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십시오. 다음으로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예전에 임군은 다른 사람이 한숨 쉬거나 불평하는 것을 듣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기분도 나빠지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슬픔을 마음속에 품거나 다른 곳으로 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래의 3가지 방법을 통해 혼란을 제거한 후 임군은 다시 다른 사람이 한숨 쉬거나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상 없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불평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의 감정 속에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의 경계를 정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불평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으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연초부터 한 친구가 저에게 연애 문제에 대해 계속 불평했습니다. 내용은 반복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디지 못하고 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에 그가 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가 계속 불평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저는 귀 기울여 들었고 가끔 몇 마디 대꾸했습니다. 그가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을 때 저는 즉시 기회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멀리서 일하러 와서 일이 생겨도 나눌 사람이 없으니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자네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 아마도 이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그 후 그의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평을 시작했지만 저는 귀찮지 않았고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친구로서 몇 마디 조언도 해보았습니다. 효과가 없자 저는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감정을 해소했고 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에게 매우 놀랐습니다. 친구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제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아마도 제가 더 이상 그 불평들을 제 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그들의 일이지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부정적인 감정은 일종의 방해물이므로 버려야지 자신에게 달라붙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불평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들어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으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비관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내뱉는 순간 상대방을 더욱 원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근원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남을 돕기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며 인생의 스승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참지 못하고 조언을 건넵니다. 겉보기에는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상대방은 단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일 뿐 우리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조언은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최근에 한 동료와 함께 출장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가끔 한숨을 쉬며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외근을 나갈 때마다 그는 한탄했지만 저는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의 불평을 가십거리 듣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의 한탄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정말로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변화를 시도해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치는 그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단지 하고 싶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료가 불평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매우 돕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멈췄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면 그는 스스로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저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 매일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매일 목표가 있고 매우 풍요롭게 살아서 삶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경험. 정시에 퇴근하면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합니다. 늦게 퇴근하면 도시를 한 바퀴 드라이브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말에는 친구 몇 명과 약속해서 달리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점차 당신은 이런 생활 방식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내면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속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한탄하는 것을 들으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머릿속으로는 오늘 밤 무엇을 해야 할지, 글을 어떻게 쓸지, 무엇에 대해 쓸지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컨대 마음의 목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불평과 같은 외부의 방해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당신과 자기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일단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상태에 빠지면 당신의 에너지는 점차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한동안 접촉한 후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고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어지며 삶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시킬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사회적 범위를 선택하는 법을 알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며 같은 주파수가 아닌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서로를 키워주고 함께 에너지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내면이 빛으로 가득 차고 항상 긍정적이며 에너지가 충분히 강하고 자기장이 충분히 크다면 반드시 같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당신이 운명을 바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